이게 뭐지? 복동아, 내가 이걸 찾은 거구나. 술래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폐가에서 금고가 나왔어요. 술래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장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복동이가 계속 파던 곳에서 철제 금고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정말 걔가 이 자리를 찾아낸 거예요? 네, 며칠 동안 계속 여기만 팠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술래가 설명했습니다. 경북 용골리 작은 산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에서 73세의 김순례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줄곧 혼자였고 서울로 떠난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진 지 몇 년째 얼굴을 비추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살아는 있겠지. 목소리라도 좀 들려주지. 술래는 마루에 앉아 무심히 콩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명절이 지나가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오래된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술래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에도 그런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만이 적막함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술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콩을 골랐습니다. 벌레 먹은 콩과 멀쩡한 콩을 분리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적어도 손은 바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오후가 되자 술래는 약초를 캐러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오르는 산길은 익숙했습니다. 도라지, 더덕, 산나물 등을 캐서 마을 장터에 내다 팔면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네. 술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산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산기슭을 올라가던 중 술래는 무너진 폐가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끼잉, 끼잉 하는 약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뭔 소리지? 술래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봤습니다. 폐가 담장 뒤편에서 흰색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진돗개 같아 보이는 어미개가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6마리의 작은 새끼들이 어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데서 애를 낳았구먼. 술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미개는 진흙투성이었고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 내린 폭우와 산사태 때문에 이곳으로 피해 온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도 모두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술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어미개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해서 도망갈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나쁜 사람 아니야. 술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미개를 달랬습니다. 어미개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새끼들을 하차주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술래가 손을 내미는 순간 어미개는 술래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치 새끼들을 부탁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이고, 술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미개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가 움직이지 않자 불안해하며 작게 울었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들이 어미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에이, 이걸 어쩌나? 술래는 난감했습니다. 혼자 사는 몸에 새끼 6마리를 어떻게 돌볼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술래는 옷자락에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새끼들은 따뜻한 품을 느끼며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는 여기 묻어줄게. 걱정 마라. 술래는 어미개를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폐가 옆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술래는 새끼들을 마루에 담요를 깔고 눕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서 조심스럽게 먹여주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가족이구나. 술래는 새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에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새끼들은 따뜻한 우유를 먹고 나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술래는 새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기분을 느꼈습니다. 새끼들의 작은 숨소리가 적막했던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름도 지어줘야겠다. 술래는 새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일찍 일어나 새끼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건강해 보였고 작은 꼬리를 흔들며 술래를 반겼습니다. 밤새 걱정이 많았는데 새끼들이 무사한 모습을 보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가들 잘 잤니? 술래가 부드럽게 말하자 새끼들이 작게 짖으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술래는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를 끓여 새끼들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새끼들은 배가 고팠는지 열심히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술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며칠만 돌보다가 주인 나타나면 돌려줘야지. 술래는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새끼들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마을 이장이 술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새끼들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술래 아주머니, 개 새끼들 키우시는 게 맞아요? 이장이 마루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산에서 어미 잃은 새끼들을 주워왔어요.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올까 해서요. 술래가 설명했습니다. 이장은 새끼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주인은 없을 거예요. 그 폐가는 10년 넘게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 아이들은 원래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지. 이장이 말했습니다. 술래는 이 말을 듣고 새끼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주인이 없다면 이 아이들을 계속 키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술래는 새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6마리 모두 흰색이어서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습니다. 너는 복동이, 너는 복실이, 너는 복희. 술래는 새끼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엄마는 복심이라고 해줄게. 새끼들은 자신의 이름을 듣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술래는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끼들은 술래에게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술래가 부르면 달려오고 밤에는 술래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술래도 새끼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바빠졌습니다. 정말 신기해. 이 애들이 와서 집이 이렇게 활기찬지 오래됐네. 술래는 새끼들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가 앞에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는 것을 마을 사람이 목격한 것입니다. 술래 아주머니, 오늘 저녁에 폐가 앞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어요.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요? 네, 정장 입고 차까지 타고 와서 폐가를 한참 보더니 여긴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묻고는 사라졌어요.
술래는 이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아무도 찾지 않던 폐가에 갑자기 누군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혹시 원래 주인이 돌아온 건 아닐까요? 술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너무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술래는 새끼들과 함께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폐가에 나타난 낯선 남자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복동아, 너희 엄마가 살던 곳에 누가 왔나 보다. 술래가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술래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새끼들도 술래 주변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술래는 장을 보러 마을에 나갔다가 그 남자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서울에서 온 것 같더라. 차도 번호판이 서울이었고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왜 이런 시골까지 와서 폐가를 찾는 걸까? 술래는 궁금했습니다. 혹시 땅이라도 사려는 건 아닐까? 요즘 도시 사람들이 시골 땅 많이 산다던데. 술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복심이가 죽은 곳이고 새끼들이 태어난 곳인데 누군가 그곳을 건드린다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복심아, 혹시 내가 알던 사람인가? 술래는 폐가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새끼들 중 하나인 복동이가 계속 폐가 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복동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복동아, 왜 그래? 뭔가 있니? 술래가 복동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동이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술래는 복동이의 반응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예민하게 뭔가를 감지한다고 했는데 혹시 복동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복동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폐가 쪽을 향해 짖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술래는 복동이의 행동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새끼들이 술래의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폐가 쪽으로 가서 특정한 곳을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거기서 뭘 그렇게 파니? 술래는 복동이의 행동이 궁금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복동이는 폐가 뒤편의 한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 있었습니다. 앞발로 열심히 흙을 파내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 거냐? 술래는 복동이가 파는 곳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곳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복동이는 같은 곳을 계속 팠습니다. 다른 새끼들은 평범하게 지내는데 유독 복동이만 그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묻혀 있는 건 아닐까? 술래는 복동이의 끈질긴 행동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술래는 집에서 호미를 가져와 복동이가 파던 곳을 조심스럽게 파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복동아, 할머니가 대신 파볼게. 술래는 호미로 천천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0cm쯤 파자 호미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술래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술래는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땅 속에서 낡은 철제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고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단단해 보였습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제법 무거워 보였습니다. 복동아, 내가 이걸 찾은 거구나. 술래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습니다.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례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런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폐가에서 금고가 나왔어요. 순례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장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복동이가 계속 파던 곳에서 철제 금고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순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복동이가 어떻게 그 자리를 찾았는지도 말했습니다. 정말 걔가 이 자리를 찾아낸 거예요? 경찰관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며칠 동안 계속 여기만 팠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순례가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전문 장비를 이용해 금고를 안전하게 꺼냈습니다. 금고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되어서 쉽게 열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 금고를 열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들, 부동산 관련 서류들, 그리고 묵직한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순례도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며 말했습니다. 실종된 집주인의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족이나 상속인 여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금은 상당한 액수였고 서류들도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편지 봉투들도 여러 개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보내려다가 못 보낸 것 같았습니다. 이 금고가 왜 여기 묻혀 있었을까요? 순례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집주인이 급하게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10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셨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순례는 복동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동아, 너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복동이는 순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은 금고와 내용물을 모두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혹시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순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복동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복동이가 정확히 그 자리를 알고 있었을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복심이가 뭔가를 남긴 것일까? 복동아, 내 엄마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순례가 복동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복동이는 순례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새끼들도 주변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는 어딘가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금고를 찾은 것은 좋았지만 왜 복심이가 그 근처에서 새끼를 낳았는지, 그리고 복동이가 어떻게 그 자리를 알았는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순례는 확신했습니다. 복심이와 새끼들이 자신에게 온 것도 금고를 찾게 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다시 폐가 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금고를 찾았는데도 여전히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고가 발견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순례의 평온한 일상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온 듯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순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김순례 어르신 댁이 맞나요? 여성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순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미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폐가에서 발견된 금고 건으로 왔어요. 미영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술래는 명함을 받아보니 서울의 한법무법인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금고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술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집과 금고 안 현금은 우리 아버지 겁니다. 폐가 관리도 안 되는데 무단 침입하고 재산 건드리셨다죠? 무단 침입이요? 저는 그냥 약초를 캐러 갔다가 우연히. 술래가 당황하며 해명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시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어떻게 정확히 그 자리에 금고가 묻혀 있다는 걸 알았죠?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동이는 미영을 보자마자 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복동이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는 왜 이렇게 사나워요? 미영이 뒤로 물러서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동이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술래는 복동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복동이는 계속해서 미영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무단 침입과 재산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폐가가 당신 아버지 것이 맞나요? 술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고 상속 서류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미영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집 주인이 10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는데 미영은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 술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미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지나가다가 술래의 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술래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미영은 이장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폐가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술래가 무단 침입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 집 원래 주인은 장태훈이라는 분이었는데 성이 다르네요. 장태훈은 제 아버지 본명이에요. 장미영은 제 성을 따른 거고요.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장태훈 씨가 딸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버지가 워낙 조용히 사셨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고요. 미영이 변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 떠나고 난 후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술래가 무단 침입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래 할매가 혹시 노리고 묻은 거 아니여? 그 돈 원래부터 알아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술래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도둑 취급을 받다니 억울했습니다. 복동아, 사람들이 할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 술래가 복동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복동이는 술래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다른 새끼들도 술래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 술래의 마당에 몰래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뭔가를 확인하려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복동이가 그녀를 향해 사납게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으악! 미영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개가 미쳤나 봐. 술래가 급히 나와서 복동이를 달랬습니다. 복동아, 왜 그래? 진정해. 이 개 때문에 다칠 뻔했잖아요. 이거 완전히 위험한 개네요. 미영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평소에는 이런 애가 아닌데. 술래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복동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동이가 이렇게 강하게 경계하는 사람은 미영이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복동아. 너도 아는 거냐? 술래는 복동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이는 미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영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미영의 방문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재개했고 술래에 대한 의혹의 시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복동이와 새끼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우체부가 술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등기우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순례 어르신 맞으시죠? 서울에서 온 등기우편이에요. 우체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술래는 봉투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보낸 곳이 서울의 한법무법인이었고 봉투에는 장태훈 유원장 관련 수신인 장순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태훈, 폐가 주인 이름이잖아.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왜 자신에게 그 사람의 유언장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술래는 서둘러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법무법인의 공식 문서와 함께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서를 먼저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태훈 씨께서 생전에 김순례 씨를 상속자로 지정하셨으며 본인의 사망 확인 후 편지와 함께 유언장을 전달하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두셨습니다. 상속자라고? 나를? 술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태훈이라는 사람을 만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왜 자신을 상속자로 지정했을까요? 손으로 쓴 편지를 펼쳐보는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필체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술래는 편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술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술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태훈이? 술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 나는 줄곧 이 마을에서 너를 기다렸다. 너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끝까지 혼자 살았다. 복심이만이 내 유일한 동반자였다. 복심이. 그게 이름이 복심이었구나. 술래는 복동이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복심이가 장태훈의 개였고 그래서 새끼들이 그 근처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장태훈이 술래에 대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술래에게 남기고 싶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혀져 있었습니다. 복심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을 통해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복심이가 죽고 새끼들만 남았구나. 아마 새끼들이 너를 찾아갔을 것이다. 술래는 이 대목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복심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자신을 찾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금고 안에는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것도 모두 너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이다. 복심이가 그 장소를 알고 있을 것이다. 술래는 복동이가 어떻게 금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심이가 새끼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술래야. 평생 용기를 내지 못해서 직접 찾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이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복심이와 새끼들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술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장태호는 술래가 20살 때 잠시 만났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술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 후로는 장태훈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태훈아, 내가 계속 여기에 있었구나. 술래는 폐가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이는 술래의 변화를 느꼈는지 다가와서 술래의 손을 하찼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술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술래 아주머니, 큰일이에요. 그 장미영이라는 여자가 가짜래요. 이장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가짜요? 네, 경찰이 조사해보니 장태훈 씨에게는 딸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장미영이 가져온 서류들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대요. 술래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미영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장태훈 씨가 어르신을 상속자로 지정한 정식 유언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술래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이장에게 보여줬습니다. 방금 이것도 왔어요. 이장은 편지를 읽어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그날 저녁 술래는 복동이와 새끼들과 함께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장태훈이 살던 곳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폐가는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지만 술래의 눈에는 옛날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장태훈이 50년 동안 자신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훈아, 미안해.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 술래는 폐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술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장태훈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술래가 장태훈의 편지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장미영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술래는 이장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미영이라는 여성은 부동산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인물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 부동산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폐가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술래가 물었습니다. 네, 위조 서류까지 만들어서 정당한 상속자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장태훈 씨의 정식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모든 게 드러났죠. 경찰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장태훈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생전에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서 법무법인에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분명히 술래를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장태훈 씨와 가족도 아닌데. 술래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언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으면 상속이 가능해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이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술래 아주머니, 이제 그 폐가와 금고 안의 재산이 모두 어르신 것이 되는 거네요. 술래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집과 돈을 상속받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후 술래는 이장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동이와 새끼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복동아, 할머니가 큰일이 났다. 순례가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뻘 되는 분이 할머니한테 큰 선물을 주신 거야.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순례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태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50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장태훈은 순례보다 2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순례가 20살 때 마을 축제에서 처음 만났는데 글을 잘 쓰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당시 순례의 부모는 장태훈의 집안이 가난하다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대신 다른 마을의 부잣집 아들과 혼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순례는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장태훈과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순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혼 후 순례는 남편과 함께 서울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혼자 지냈습니다. 태훈이는 계속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순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법무법인에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순례를 찾아왔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순례 어르신, 장태훈 씨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목록을 보니 폐가와 그 주변 땅 그리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또한 은행 예금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제 것이 되는 건가요? 순례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유언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장태훈 씨께서 복심이와 그 새끼들을 끝까지 잘 돌봐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순례는 복동이와 새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이 아이들은 이미 제 가족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모든 서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된 후 순례는 폐가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했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폐가 안에는 장태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순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일기들이 있었고 벽에는 5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까지 간직하고 있었구나. 순례는 사진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두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복심이가 쓰던 계집도 있었습니다. 장태훈이 복심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복심아, 내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순례는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신기해하며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다녔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순례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사과했습니다. 순례 아주머니 정말 미안했어요. 의심해서 죄송해요.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순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순례 아주머니가 마을의 큰 부자가 되셨네요. 부자라니. 그저 옛 친구의 마음을 받은 것뿐이에요. 순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장태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술래야, 이 재산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복심이의 새끼들처럼 외로운 생명들을 도와주었으면 한다. 술래는 이 말을 읽고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장태훈이 자신에게 재산을 남긴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좋은 일에 써달라는 뜻이구나. 술래는 앞으로 어떻게 이 재산을 활용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복동이와 새끼들은 술래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복동이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폐가 쪽을 향해 자꾸만 가려고 했습니다. 복동아, 왜 또 그러니? 술래가 복동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동이는 계속해서 폐가 담장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금고가 묻혀있던 곳과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담장 모서리 부분의 땅을 집요하게 파고 있었습니다. 또 뭔가 묻어놨나? 술래는 복동이의 행동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지난번 금고를 찾은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호미를 들고 복동이가 파던 곳을 직접 파보기로 했습니다. 복동이는 술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복동아, 이번엔 뭐가 나올까? 술래가 호미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얕게 파자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조금 더 파내니 작은 철제 보관함이 나타났습니다. 금고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제법 묵직했습니다. 이것도 태훈이가 묻어놓은 걸까? 술래는 보관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보관함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이 슬어서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술래가 과거에 장태훈에게 보냈던 편지들의 사본이었습니다. 50년 전의 편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쓴 편지들을. 술래는 자신의 어린 글씨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장태훈이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태훈이 쓴 일기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술래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술래를 보고 싶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차마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복심이만이 내 유일한 친구다. 복심이에게 술래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더니 복심이도 술래를 아는 것 같다. 술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장태훈이 5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관함 맨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태훈이 복심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에는 다정한 미소의 장태훈과 그의 무릎에 기대 앉은 복심이가 있었습니다. 복심이도 끝까지 곁을 지켰구먼. 술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 복심이의 사진을 보더니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아, 내 엄마가 정말 좋은 개였구나. 주인을 끝까지 지켜줬어. 술래가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장태훈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심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언젠가 술래에게 내 마음을 전해줘. 술래는 이 메모를 읽고 복심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자신을 찾아온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술래는 발견한 물건들을 정리하며 장태훈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편지들과 일기,
그리고 사진들을 보며 젊은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태훈아, 미안해. 내 마음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술래는 폐가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복동이와 새끼들은 술래 곁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장태훈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술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태훈이 남긴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훈이가 복심이처럼 외로운 생명들을 도와달라고 했잖아. 술래는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술래는 폐가를 수리해서 유기견 보호소 겸 쉼터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동이와 새끼들처럼 보호가 필요한 개들을 돌보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이 계획을 말하자 이장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술래 아주머니, 정말 좋은 일이에요. 마을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태훈이의 뜻이기도 하고 복심이와 새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술래가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술래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술래 할머니가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복동이 덕분에 마을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마을 전체가 술래의 계획을 지지하며 협력했습니다. 한 달 후 폐가는 깨끗하고 따뜻한 보호소로 변모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실내에는 아픈 개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졌습니다. 첫 번째 입소자는 마을에서 발견된 떠돌이 개 한 마리였습니다. 복동이와 새끼들이 새로운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복동아, 이제 내가 형님이 되어서 다른 개들을 도와줘야 해. 술래가 복동이에게 당부했습니다.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소가 문을 연 첫날 밤 술래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복동이와 새끼들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훈아, 내 뜻대로 했어. 이제 복심이의 새끼들이 다른 생명들을 도와줄 거야. 술래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태훈이 고마워하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이는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새끼들도 하나하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에는 점점 더 많은 개들이 찾아왔고 술래는 이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보호소가 문을 연 지 2달이 지나자 술래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개들의 밥을 챙기고 아픈 개들을 돌보며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들로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복동이와 새끼들은 이제 보호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들이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정말 의젓해졌구나. 내가 없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술래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복동이는 술래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도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술래는 보호소 마당에서 개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려쬐고 개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술래에게 다가와서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것이 복동이의 입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니? 술래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작은 펜던트 하나였습니다. 은색으로 된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는데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경첩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 아주 작은 쪽지가 접혀서 들어 있었습니다. 복동아, 이걸 어디서 찾았니? 술래가 물었지만 복동이는 그저 꼬리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술래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태훈의 필체였습니다. 이 집이 당신의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전히 당신 편이었던 장태훈 올림. 술래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태훈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며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태훈아, 정말 고마워. 술래는 펜던트를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복동이는 술래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술래 아주머니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소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이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많은 개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술래도 기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모범 사례로 선정해서 다른 지역에 소개하겠다고 해요. 이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술래의 보호소는 점점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복동이와 새끼들은 방문객들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개들이 정말 영리하네요. 사람을 참 좋아해요. 방문객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이 보호소의 시작이에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술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보호소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개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갔고 술래도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래는 마루에 앉아 복동이와 새끼들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 속에서 개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사람도 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놈들이 진국이지. 술래는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이는 술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주변에서 장난치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내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하게 됐어. 술래가 복동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복동이는 술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깊은 애정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래는 장태훈의 펜던트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태훈아, 내 뜻대로 복심이의 새끼들과 함께 좋은 일 하고 있어. 정말 고마워. 술래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개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복동이와 새끼들도 술래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술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외로웠던 노년이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으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폐가에서 새끼들을 구한 것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술래는 감사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 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술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훈아, 편히 쉬어. 복심이의 새끼들이 계속 좋은 일 할 테니까. 술래가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일찍 일어나서 개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복동이와 새끼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른 개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복동이가 정말 책임감이 강하구나. 술래는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보호소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이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장태훈의 사랑과 복심이 새끼들의 인도로 찾게 된 새로운 삶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복동이는 술래 곁에 와서 꼬리를 흔들며 새로운 하루를 인사했습니다. 그 눈동자는 오늘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술래 할머니와 복심이의 새끼들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